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리퀴파이, 그러니까 픽셀 유동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 탐색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합성을 해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픽셀을 갖다가 움직였을 때 일어나는 어떤 노이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최신의 딥러닝, 그러니까는 이게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준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작년 어도비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셴우 왕이랑 올리브 왕, 그리고 앤드류 오웬스, 그리고 리차드 장, 그리고 알렉시 포스 그가 이제 했고, 보면은 중국계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UC 버클리랑 이제 어도비 리서치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딥러닝인지 머신러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완전히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포토샵에서 픽셀 유동화가 된 사진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측정을 하면은,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움직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이런 식으로 어디가 주로 픽셀이 많이 움직였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실제 원본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실제 비주얼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죠. 여기 있는 게. 요게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추측한 원본은 이거다. 그래서 보면은 원본과 요게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많이 이제 픽셀 유동화 된 것보다는 원본에 훨씬 더 가까운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좀 크게 보자면은 이게 이제 포토샵에서 제가 픽셀 유동화를 통해서 이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 사진에서 이제 제가 픽셀 유동화 한 거를 이제 찾아낸 거다.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원본은 이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원본으로 다시 되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원본이 이거예요. 원본이 이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픽셀 유동화로 바꾼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원본으로 되돌린 거라고 한 게 이건데, 이것과 이제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픽셀 유동화 한 거를 차이가 있는데, 이거랑 물론 이 원본과도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거 100%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픽셀 유동화로 바꾼 것보다는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운 얼굴을 보여준다. 한 이 정도가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러면은, 여기 GitHub에 가시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다 공개를 해놨어요. 공개를 해놨고, 이름이 이제 파일 디텍터예요. 파일 디텍터고, 여기 보시면은 모든 자료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이썬으로 실제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파일을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파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보면은 업데이트가 한번 이루어졌죠. 업데이트가 이제 작년 9월 30일에 업데이트가
한번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 더 개선된 버전이 있다 해가지고 누구나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필요한 파이썬이라든지 뭐 파이토치나 뭐 아나콘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을 잘 읽어보고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는 그걸 보시고 이제 다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예전에는 이게 그 리눅스나 이제 맥OS에서만 이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윈도우에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윈도우 10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제로 한번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살짝만 여기 조금 이거는 뭐 전혀 그 상관없는 내용이고 아무튼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서 제가 다시 픽셀 유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픽셀 유동화로 와서 제가 다시 이제 픽셀 유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도 좀 더 키우고. 네, 대략 뭐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치고 이제 바뀌었죠.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원본이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사진을 다시 이제 라이트룸으로 가지고 와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일단 파일명을 888로 일단 바꿔주고 코드를 제가 이제 888로 적어가지고 여기 아나콘다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이게 시간이 보면은 여기 코어를 이제 멀티코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한두 개만 이빠이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이제 파이썬에서 그 프로그래밍 돼 있는지 몰라서 제가 볼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꽤 걸리지만은 이게 다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그 아웃 폴더로 이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찾았고 이게 이제 원본으로 되돌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포토샵에서 만진 거고 요게 이제 원본이죠. 이게 원본이고 이게 포토샵에서 만진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로 제가 만진 부분이 여러 군데 다 있었죠. 이마부터 눈, 코, 입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턱 부분이랑 눈 부분만 여기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본으로 되돌린 거다. 이게 찾은 거고 이게 이제 원본으로 이렇게 되돌린 거다 해가지고 되돌려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 되돌린 거하고 지금 원본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제 바꾼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는 작동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라고 보니까는 이게 샘플을 어떤 샘플을 가지고 얘가 이제 학습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서양 쪽에 그 미국에 있는 학교고 미국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샘플이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압도적으로 이제 샘플 데이터가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수정한 거 그리고 이제 수정하기 전 원본 레퍼런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됐다.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했죠.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로 이제 사용을 한 게, 이거는 이제 원래 변형이 없었던 이미지도 똑같이, 이렇게 1000장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하기 전이랑 후랑 비교해서 있는 게 각각 1000장씩 있고, 그 다음에 변형하기 전 게 이제 변형 안 된 게 1000장 있고, 이래가지고 총 3000장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동양인 얼굴로 이런 학습을 다시 시키면은 동양인 얼굴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힘들죠. 그런 이제 노가다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런 그 포토샵에서 리퀴파이 한 거, 그러니까 픽셀 유동화 한 거를 역추적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성능을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신러닝인지 딥러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학습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은 여러분들만의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다. 네, 지금 이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해서 이런 대학생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레벨에서부터 지금 과거에서는 이제 불가능했었던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의 이제 시도가 있으면은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기능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픽셀 유동화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디지털 노이즈가 원래 사진에 있다든지 특별한 현상이 사진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없이 그런 어떤 기존의 옛날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도 찾을 수가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서 이제 걸리지 않는 방법들이 다 있죠. 이거를 그런 노이즈를 갖다가 없애고 아니면은 새로운 노이즈를 위에다 한 번 더 입혀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을 통한 이런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가장 새로운 희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해 보시면은 제가 GitHub 거기 링크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각자 다들 한 번씩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은 옛날에 했었던 트레디셔널한 그런 방법의 이제 디지털 포렌식 어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진에 관련된 거죠. 거기에 관해서 한 번 더 다뤄보고 관심이 없으시면은 이걸로 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또 다른 그런 기술이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